지훈이까지 앉으면 시작할게요.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겁니다. 저는 일단 비주얼 미디어 랩 박사과정 서광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스탠포드 버니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 사실 일단 모델이 필요하겠죠. 지오메트리 모델이 필요하고 텍스처도 필요하고 라이트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뭐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를 줘야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스탠포드 버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오메트리나 텍스처, 라이팅 이런 걸 다 포지셔닝하고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려고 연구 분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일단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레이션이란 translating an input image into a corresponding output image라고 아이솔라 지금 교수인 것 같은데요. 교수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시로 들어서 만약에 고양이 인풋 사진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고양이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서도 섀도우 이미지가 들어오면 섀도우 프리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거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래픽스 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비전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 캣하고 엣지를 자리를 위치를 바꾸게 되면 뭐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렇게도 되고 뭐 아티스트 같은 경우들은 뭐 이러한 시멘틱 맵을 인풋으로 받고 약간 나온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되게 뭐 논문에서는 이렇게 좋은 용도로도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시작으로 한 논문이 Image to Image Translation with Conditional Adversarial Network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발표됐고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레이션이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쓰는 텀이었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보통 되게 문제 정의를 되게 좁게 잡아놓고 만약에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지운다라고 하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스페시픽하게 풀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뭔가를 따로 하기 위해서는 그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파인 튜닝 해줘야 되고 뭐 네트워크도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결과가 상당히 블러리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꼴이 이러한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어느 경우나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블러리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약간 메커니즘을 하나 제안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로스 함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결국 그 두 가지를 변형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냈는데요. 기존의 로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그레션, 민 스퀘어 에러나 L1 로스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요. 만약에 MSE 같은 경우는 식이 저렇게 되는데 절대적인 이 수치가 있고 그걸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결국 평균값으로 값이 다 날아가게 돼요. 다 수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미지 자체가 블러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블러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태스크였는데 MSE를 썼을 때는 이렇게 좀 블러리한 리졸트가 나온다라고 레포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상당히 많이 쓰이는 GAN이라는 걸 쓰는데요. GAN은 뭐 항상 많이 말했듯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라는 의 말이고요. G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으로 어떠한 노이즈 벡터가 들어오고 제너레이터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서 이게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인지 아니면 실제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네트워크 학습이 잘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터도 계속 뭔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거기에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로스가 우리가 말했듯이 MSE나 리그레션 로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로스를 오히려 좀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로스 함수를 배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 제안됐던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 인풋으로 랜덤 노이즈를 넣어줬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웃풋 되는 이미지가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고자 다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을 집어넣어줬습니다. 네,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이즈 옆에다가 컨디션을 붙여줘서 이제 아웃풋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 웬만한 문제들은 다 컨디셔널 GAN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프레임워크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이제 컨디션하고 노이즈가 뭐 엣지 이미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리얼월드 이미지는 실제 뭐 가방 데이터, 그리고 제너레이티드는 그 엣지 이미지에서 나온 가짜 가방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거를 판별해줘서 제너레이터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네, 이제 로스는 방금 그걸로 끝이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거는 인코더 디코더 스타일로 많이 하게 돼요. 인코더가 어떠한 인풋을 받게 되면 그 함축적인 정보를 뽑아내고, 디코더가 그 함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원래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네트워크가 몇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미지의 피처들을 많이 잃게 돼요. 약간 제네릭한 거는 다 알 수 있지만 약간 하이 레벨 디테일 같은 것들은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쓰고 그냥 리그레션 로스를 썼다 하면 이러한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를 약간 또 차용해가지고 유넷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했는데요. 유넷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더에서 뽑은 레이어를 디코더에다가 또 피딩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약간 인코더에서 첫 몇 레이어에서 있던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최대한 디코더에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유넷을 쓰고 그리고 MSE를 했을 때는 결과가 없네요.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뭔가 디테일이 나왔죠.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아직 그 간 부분을 안 붙였죠,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그냥 간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안한 건 패치겐이라고 해서 이미지 전체를 이제 진짠지 가짠지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패치 단위로 봐서 이 패치는 진짜일 것 같다, 저 패치는 가짜일 것 같다 라고 판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좀 더 잘 나온다고 레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미지 유넷하고 인코더 디코더 해서 리그레션 로스 했을 때는 저렇게 나오고, 이제 간을 붙이면 좀 더 이제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넷 같은 경우 확실히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 페어드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엣지
그 신발을 만들고 싶다 하면 신발에 대한 엣지 데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색칠된 약간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저자들은 실험을 했고요. 실험한 결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낮 사진을 집어넣고 밤 사진을 이렇게 렌더링 하고 싶다 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저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엣지 인포메이션을 넣고 가방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지도 사진에서 인공위성 사진 아니면 반대로 인공위성 사진에서 지도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엣지에서 고양이도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식빵 모양의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이렇게 실험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결국 사람들이 픽스 투 픽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픽스 투 픽스는 이러한 연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도 보시는 것처럼 리미테이션들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가장 큰 리미테이션 중 하나가 결국 방금 전에 데이터에 대한 설명했었잖아요. 페어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x가 있을 때 y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 게 다음 소개해 드릴 논문인데 만약에 없을 때 예시로 들어보자면 얼룩말에서 그냥 말로 아니면 말에서 얼룩말 아니면 또 이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피카소 사람 사진에서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면 고우가 실제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면 고우가 반대로 피카소로 가면 어떻게 나올까? 피카소 스타일로 가면 어떻게 나올까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한 게 다음 논문이고 제목은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Using Cycle 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픽스 픽스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픽스 픽스를 간단하게 다시 그려봤는데요. 인풋이 x고 아웃풋이 y고 g가 그 생성해주는 네트워크고 d가 판별자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이클감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x에서 y로 가고 y에서 다시 x로 갈 수 있게 매핑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보시면 이제 g라는 함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g로 가는 거를 forward라고 부를 거고 f로 가는 거를 backward라고 하겠습니다. forward cycle consistency. 네, forward cycle consistency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 햇으로 간 다음에 y 햇에서 x 햇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면 결국 그게 원상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리그레션 문제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얼룩말에서 말에서 다시 얼룩말로 가겠죠. 그래서 반대로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에서 y에서 x 그리고 x 햇에서 y 햇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리그레션 문제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에서 얼룩말에서 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포트한 결과들인데요. 만약에 이제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다면 그냥 x에서 y로 가거나 y에서 x로 가는 거를 약간 되게 의미 없는 이미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안 넣고 간으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는 그래도 사이클 혼자 한 것보다는 결과가 훨씬 좋지만 약간 인풋에 대해서 매칭이 좀 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차여야 되는데 여기 오시면 차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보시면 여기에 그래도 차가 뿌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페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도메인 하나 그리고 다른 도메인 하나로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이게 개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냥 인풋으로 뭔가를 주고 이제 만약에 판별자가 예를 들어서 DY가 얼룩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Y는 그냥 얼룩말을 만드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랜덤한 인풋으로 줬을 때 Y에서 나온 걸 보고 DY가 이제 실제 얼룩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아티스트 그 화가들은 어떻게 그렸을까에 대한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모네, 방고, 세잔 이렇게 뭐 기타 등등 더 데이터만 있다면 많은 스타일들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아티스트의 풍을 다시 실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방법으로도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사과에서 오렌지, 오렌지에서 사과,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뭐 말하고 얼룩말도 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사람에다가도 적용해봤다고 합니다. 네, 사람한테 적용하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돼요. 사실 이게 리미테이션 중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여기도 당연히 리미테이션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지오메트리 변화가 클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맨 위에가 사과인데 사과에서 오렌지로 만드는 네트워크였는데 사실 오렌지는 약간 그 뭐라고 그러지? 꼭다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얘네들이 잘 못 바꾼다. 그리고 두 번째 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양이였는데 사실 하나도 안 바뀌었죠. 고양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학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말 데이터에 사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또 말인가 보다 하고 그 스타일들을 입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그 픽스 투 픽스도 마찬가지고 사이클 간도 마찬가지인데 해상도가 매우 작고요. 기본적으로 256 곱하기 256이고 그리고 약간 1대1 대응밖에 안 됩니다. 약간 예를 들자면 약간 사실 엣지에서 고양이로 간다 그러면 되게 다양한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의.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쓰면 그냥 어떠한 한 종의 고양이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해상도와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그 바로 다음 연구인데요. 다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 and Semantic Manipulation with Conditional GANs입니다.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기존에 학습시키듯이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걸 이거를 학습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이미지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학습된 거 뒤에다가 앞뒤에다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더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K 이미지를 만드는 거였으면 이게 2K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 스텝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 더 괜찮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처음부터 저렇게 레졸루션 크게 학습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배워야 할 파라미터가 커서 잘 학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네레이터도 이렇게 바꿨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살짝 다르게 바꿨는데요. 다르게 바꾼 게 이제 다르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작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봐야 되는 영역이 사실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이미지가 커지게 되면 더 큰 범위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영역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사실 그냥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있고 뭐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더 배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호하지도 않고 오버피팅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안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그러면 세 개를 써보자 해서 제일 큰 레졸루션일 때 하나, 중간 레졸루션일 때 하나, 그리고 작은 레졸루션일 때 하나를 써서 학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큰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하이 프리퀀시 텍스처 같은 거를 잘 판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작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글로벌한 정보들을 잘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사실 하나 생기는데요. 이러한 시멘틱 맵이 들어올 경우 사실 저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과연 길다란 차일까요? 아닐까요? 딱 보면 사실 알잖아요. 차 이거 하나고 다음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파킹돼 있는 걸로 약간 유추가 가능한데 이러한 시멘틱 맵으로 주면 그 시멘틱 정보대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냥 하나의 차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나누는 맵을 인스턴스 맵이라고 하고요. 인스턴스 맵을 따로 이렇게 학습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인스턴스 맵 대신 바운더리 맵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전에 시멘틱 맵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경계가 약간 뭉개진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인스턴스 맵을 사용해서 바운더리 맵을 인풋으로 주면 이제 깔끔하게 이미지가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네, 이게 시멘틱 맵에서는 바로 뽑기가 힘든 것 같고요. 그게 데이터 중에서도 이렇게 인스턴스 맵으로 주어지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뉴얼 오너테이션을 네,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 다 대응을 해야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제안했는데요. 그냥 이건 간단히 그냥 어떠한 스타일 이미지를 밑에다가 놓고 어떠한 인코딩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전체적인 피처 맵을 하나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풋으로 레이블 맵 플러스 피처 맵 플러스 뭐 그 엣지 맵 세 가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얼굴을 만든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어떠한 입 스타일을 선택해주면 거기에 따라 스타일이 살짝씩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떠한 스타일을 클릭했을 때 그 스타일에 맞게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것도 사실 좋지만 사실 저희는 영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영상 연구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디오 투 비디오 신테시스라는 연구인데요. 이거는 그냥 메소드는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진 않고 그냥 결과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픽스트픽스 방금 전에 설명에는 픽스트픽스 HD를 사용했을 때는 되게 계속 그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막 플리커링 하잖아요. 근데 비디오 투 비디오는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템포럴한 코헤런시가 있다라고 해서 레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재밌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ace to edge, edge to face로 만들 수도 있고 그 1대 다도 됩니다. 그래서 edge to 여러 스타일의 머리 비디오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버디도 똑같이 가능하고요. 버디도 똑같이 가능하고 이제 좀 더 사용자 인풋을 고려한 연구가 Semantic Image Synthesis with Space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간단한 데모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이
약간 팔레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른쪽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 이렇게 그리면 거의 실시간으로 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산을 그리면 그 뒤쪽에 산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스타일을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웹 데모가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으로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발표를 이만 마칠 건데요.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란 Translating an input image into a corresponding output image로 정의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논문은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상당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떠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적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미지 6개로 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런 논문도 있으니까 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다시피 되게 간단하지만 퀄리티 자체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걸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구는 과연 어떤 게 나올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고 그걸 알았으면 제가 이미 하고 있겠죠.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어떤 연구가 나올지 참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네, 이것으로 랩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네,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렇네요. 어, 당황스럽네요. 네,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